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문재인이 요즘 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다 뱉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게 소통인가라며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의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한때 반환되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의문이라며 거듭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서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밖에도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또 관저로 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재인의 발언이 알려지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의 이런 발언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문제는 번갯불 콩 구워 먹듯 급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이른바 탈청와대는 역대 다수의 대통령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포문을 연 역대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대선 후보 시절 군사 독재와 결별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취임 후 청와대 안가를 허물고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1998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와 과천 제2정부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경호비용 등의 문제로 백지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또 청와대 경내에 있는 7궁을 개방하는 한편 청와대 관람 허용 대상도 단체 관람객에서 개인 외국인 관람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탈청와대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계속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서울시 청사 별관으로 집무실, 비서실, 경호실 이전을 검토했지만 역시 비용과 국회 승인 문제 등으로 중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는 문재인 역시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요. 자, 실제 문제는 당선 이후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를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집무실 이전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역시 경호비용 문제 등으로 결국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 또 이회창 후보도 역시 탈청와대 공약을 한 바 있는데요. 특히 정동영 후보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1, 2, 3년이 지나면 감각이 변하더라.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탈청와대를 공약했거나 공개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피력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문재인이 신봉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만약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 역사를 노무현 정부도 비슷한 형태로 검토 또는 추진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장 난처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 될 텐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한때 반환되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검토했었다라는 전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전반에 이슈가 됐던 하나는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이었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조성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이전에 권력과 행정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었죠.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도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 건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지루한 협상을 이어갔고 마침내 2006년 8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개최됐는데요.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터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검토 지시를 내린 지 18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자, 그 뒤 용산 미군기지는 현재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용산으로의 청와대 이전을 충분히 검토해 봤을 만도 합니다. 자, 이런 추정을 토대로 월간조선이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유력 정치권 인사 A씨가 노무현 정부 때도 한때 반환되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검토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에 월간조선은 A씨에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용산 이전 검토를 누구를 통해 들어봤는지 물어봤더니 A씨는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기획예산처 장차관, 후반기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씨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2의 변양균 씨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변 씨는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 시대를 여는 게 꿈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140년 동안 수도 서울에 왜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 용산 이전을 검토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려 하는 검토를 노무현 정부 때도 했다는 정황은 다른 데서도 포착됐습니다. 자,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계한 전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회의록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당시 대정부 질문의 답변자는 이해찬 총리였습니다.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이계한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청와대를 오랫동안 외국 군대의 주둔지였던 용산으로 옮긴다면 용산 속의 청와대는 민족역사공원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역사문화 관광에 미치는 효과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에 이해찬 총리는 그동안 청와대를 행정수도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헌재 결정에 의해서 취소된 뒤에는 현재 위치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월간조선이 이계한 전 의원에게 입장을 들었는데 이 전 의원은 이해찬 총리도 사석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했던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계한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몰라도 최소한 이해찬 총리만큼은 청와대 용산 이전을 제법 긍정적으로 봤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처럼 본인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이 결단력 있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려 하자 이제 와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참 얼마나 치졸한 일입니까? 앞서 영상 초반에 언급해드렸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정부가 탈청와대를 선언했다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반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상태이죠. 자의 수도를 옮기려 했던 노무현 정부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도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을 배아파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